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이드 인여진입니다. 제가 남은 두 강의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될 만한 말들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사실 이 강의는 강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내서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가이드라고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워크시트에 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제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또 나는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매일 확언을 하면서 변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짰을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여러분이 다 하신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강의를 다 듣고 글을 썼다고 해도 우리 때때로 불안하고 또 때때로 이게 맞나 싶고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목숨 걸 만한 일 찾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했던 일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계속 변화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찾은 나의 모습은 내년에 찾는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거고 그 후년에 찾는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늘 나에게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언제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지를 긴밀하게 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모멘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힘을 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쭉쭉 움직여 나가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제가 오늘 강의에 이제 Yesday라는 어떤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이렇게 나를 배워 가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것만큼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노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살면서 정말 나를 많이 제한하고 살았구나. 너 그거 싫어하잖아. 너 그거 재미없어 하잖아. 너 그거 못 먹잖아. 너 그런 일 못 하잖아. 너 그렇게는 못 살잖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했죠. 근데 우리 이번에 글 많이 쓰면서 깨달으신 게 있지 않으실까요? 아, 내가 사실은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갇혀있는 이 박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만든 박스구나를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Yesday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예스 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고 또 엄마이신 분들도 있고 다른 책임과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에 며칠, 일주일에 하루, 1년에 며칠 정도는 나에게 Yesday를 지정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Yesday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가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 껍데기인 내가 못하게 하겠죠. 아, 그거는 좀 지금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거기는 네가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그 음식은 네가 싫어할 거야.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할 거예요. 그때 그 껍데기를 한번 부셔보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보고 싶다고 0.1초라도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예스 하고 그냥 해보는 나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한 나라는 존재는 나의 경험에 기반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나의 본질적인 특징을 아는 거고 경험에 의한 학습은 사실 매우 좁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은 굉장히 반경이 좁거든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음식,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한 장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예스라고 해줄 수 있는 나를
아예 지정을 해주세요. 시간을 지정해도 좋고 어떤 카테고리를 지정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한 주는 나는 모든 음식에는 예스를 해볼 거야. 내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 내가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음식을 먹을 거야.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모두 예스를 해볼 거야. 내가 출근하지 않았던 길, 내가 걷지 않았던 산책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오늘 하루는 무조건 다 예스 할 거야. 내가 정말 1말에 0.1이라도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태도도 습관이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직면했을 때 노라고 계속 하는 것도 나의 생활 방식이란 얘기죠. 자, 새로운 일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관성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습관이나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우리가 그냥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습관을 교정해 나가려면 일단 예스를 무조건 하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나로서 살려면 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일견 동의해요. 내가 나로서 이제 살기로 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로 했다면 나의 행복을 저해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나의 가치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일들에는 과감하게 노라고 외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찾는 여정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강렬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애정이 쌓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오긴 오겠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나는 이게 싫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내가 그 전에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이유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 이게 정말 하기 싫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예스데이를 지정하고 예스를 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뭐든지 좀 오픈 마인드로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에 대한 이해도 올라갈 거고 여러분의 컨텐츠도 더 풍부해질 거고 또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더 다양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뭐 아이 엄마든 아니든 몇 살이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조금이라도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일에 겁을 내지 말고 도전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본 날은 무조건 예스데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원래는 이런 일 절대 안 하는데 오늘 예스데이라서 했다는 그런 인증들을 좀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서 아, 나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다른 사람에겐 정말 두려운 일이 나에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위안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떤 것을 새로 도전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스데이와 더불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얘기는 글쓰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 형식으로 자유롭게 일기를 쓰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제가 드렸었던 워크시트들을 다시 출력해서 새로이 계속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한 달 전에 써봤던 내용이랑 지금 쓴 내용이랑 또 6개월 후에 쓴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일기를 쓰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일기는 초등학교 때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신다면 제가 드렸던 워크시트 같은 내용들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커피를 마셨어, 오늘 어디를 갔어, 여행을 갔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커피를 마셨을 때 나는 기분이 어땠어? 오늘 여행을 생전 가보지 않았던 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어.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즐거웠고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배웠어. 우리의 일기는 이런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일기는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실록이 아니에요. 일기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께 드렸던 워크시트는 여러분이 쓴 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 글 쓰는 습관을 쭉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 일기의 내용을 조금만 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느낀 내용으로 조금만 전환을 하면 내가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글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할 만한 영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건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소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글을 쓰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휘발적이거든요. 휘발적이라는 말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허공으로 금세 사라져요. 그런 생각들이 허공으로 금세 사라지면 사실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돼요. 나는 뭔가를 고민했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럼 그 일은 기분이 나쁜 일이야. 이런 왜곡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고, 무서웠던 이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적이었다라는 기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글들을 쓰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얻으셨어도 굉장히 훌륭한 습관을 터득하게 되신 거예요. 이 강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인스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강의였어요. 지금 당장 인스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생산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와 친해졌고 앞으로 더 친해질 예정이고 많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와의 어떤 관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면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로서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는 여정을 하시면서 많은 현타와 많은 좌절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 좌절과 현타를 느끼실 때마다 되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있는 이야기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